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7964님, 세돌된 아이가 며칠 전 밥을 먹다가 근데 나 엄마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서 무서워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틀에 한 번꼴로 엄마나 아빠에게 나 지켜줄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아기 때 울음이 많고 때가 많은 아이였는데 알고 보니 성격이 깔끔하고 예민한 부분이 있어 요즘은 집안에 머리카락을 집어서 가져온다든지 신발에 모래가 들어가면 그때마다 신발을 벗어 털어달라고 한다든지 해서 말 못하는 아기일 때 불편함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2명 육아로 많이 지쳐있던 터라 잘 못 받아주고 아기인데도 불구하고 냉소적으로 대하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불안도가 높아진 걸까요? 만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내용만 봐도 엄마도 참 걱정이 많구나. 아이도 걱정이 많지만 엄마도 참 걱정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거군요. 결국은 이 엄마의 그 불안이 그 어렸을 때 키울 때 그랬던 아니면 지금 만 세돌 때 지금 상황이든 그 불안이 같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 아이는 자기 불안을 어떻게 조절할지 잘 모르니까 그걸 엄마한테 던지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가 더 너그럽고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그걸 받아주면 아이는 그게 이제 정화가 돼서 중화가 돼서 자기도 이제 편안해질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엄마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되돌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엄마한테 나 엄마를 잃어버릴 것 같아서 불안해.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잃어버리더라도 엄마가 꼭 찾아줄게 라든지 네, 그렇죠. 그런 일은 거의 네. 없어 네. 라든지. 근데 이제 그럴 때 엄마가 그걸 왜 불안해해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저 걱정 어린 어떤 표현들을 하면 아이는 그것이 이제 불안이 증폭이 되거든요. 네. 처음에는 아이가 그런 게 불안해 그러면 맞장구를 좀 쳐주세요. 그것 때문에 불안하구나. 없어질 것 같아. 이렇게? 걱정 많겠다. 정말 걱정이 되겠다. 그지? 이렇게 이제 일단 받아주고요. 그거를 하나하나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지 말고 그냥 괜찮아. 이렇게 막연하게 아이한테 충분히 괜찮다는 어떤 그 바닥을 심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이유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사실. 네. 그렇군요. 엄마가 돌봐줄 거야.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이렇게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불안하구나, 힘들구나.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받아주면 아이가 그거를 계속 이제 하나씩 이제 먹으면서 커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엄마가 잘해주면 좋겠고요. 예. 또 엄마 입장에서는 어렸을 때 내가 좀 잘못한 것 때문에 아이가 지금 이렇게 불안이 많은가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남아요. 엄마가 불안하게 그래요. 키운 부분이 아이한테 남는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네.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런 식으로 엄마의 일부 부분을 받아들이니까 그거를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만회할 수가 있긴 한데 만회하면서도 원래 그 아이의 성향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 게 좀 남는다는 걸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저거 내가 저렇게 키워서 그런가? 이렇게 걱정하다면 그 걱정의 지금 상태가 오히려 아이를 더 안 좋게 하는 거지. 네. 그때 잘못 키운 게 안 좋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를 본인이 좀 생각해 보시고 내가 마음은 안 그래도 겉으로라도 예수님답게 좀 더 여유롭게 아이를 대하자 이런 마음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불안한 분 또 계세요. 9219님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세 남매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희 큰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학교의 권유로 상담센터를 다니며 놀이치료를 하고 있어요.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지혜롭게 풀지 못해서 힘들어합니다. 불안함이 많아서 잠을 잘 때마다 가족 중 한 명이 사고가 날 것 같아 무섭다. 엄마 아빠가 죽을 것 같아 무섭다. 라며 불안함을 호소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를 평안하게 지내게 할 수 있을지 지혜로운 말을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이 아이도 지금 상황은 보면 첫 번째 말씀드린 사연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네. 비슷한 원리가 적용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따지고 보면 이 아이는 이제 세 남매 중에 첫째예요. 네. 그리고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주는 어떤 요인도 있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요인도 좀 있을 거예요. 네. 이제 동생들을 키우는 엄마를 보면서 갖는 어떤 느낌들 그리고 첫째로서 이제 초등학교를 어떻게 보면 셋째 중에 제일 먼저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엄마도 어떻게 보면은 처음이고. 초등학교를 보내는데 일정이 처음이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첫째 아이가 갖고 있는
긴장 불안이 당연히 좀 더 높거든요. 예. 근데 그게 또 아이의 개인적인 차이 때문에 조금 더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이가 부담을 느끼는 게 뭐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서 아이가 무리하게 갖고 있는 책임감이 있다면 이제 그걸 덜어주는 게 훨씬 중요하실 거예요. 괜찮다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불안을 증폭시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엄마나 아빠가 그런 부분에서 어떤 태도로 아이한테 되반응을 하느냐가 제일 큰 요인이긴 해요. 그래서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혜로운 말을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뭐 특별한 말이 아닙니다. 아이가 하는 말을 일단 잘 들으세요. 그리고 아이가 하는 말의 표현들을 고스란히 다시 잘 언급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엄마 아빠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구나를 잘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에 표현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유가 아니라 그냥 괜찮다라고 말하면 사실 그 말 듣고 싶은 거거든요. 네, 사랑에 대한 화요일 코너 마음 지키기 프로젝트 웃자 정신의학과 전문의 최의헌 원장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5128님께서요. 오늘 내용들이 꼭 다 우리 아들 내용 같네요. 지난번에도 사연 보냈었는데요. 고등학생 불안장애 강박증 가지고 있는 아들이 있어요. 요즘 학교 가기를 많이 힘들어해서 빠지는 일이 많으시다고요. 자퇴도 아이가 고민하고 있고 학교를 그만두는 게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요. 억지로라도 다니게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이런 사연 주셨네요. 이거 이따가 조금 더 고민해보고 또 이야기 나누기로 하고요. 7559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24세 아들을 자녀로 둔 엄마입니다. 대학생인데 소통을 어려워하고 관계 유지를 어려워합니다.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그 밖의 소통은 어려워한다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네, 상담도 상담이지만 예. 대개 이제 20대 넘어가는 아들, 딸 이렇게 키울 때 예전 같으면 이제 너 다 컸으니까 알아서 해 하고 많이 방임하고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게 점점 이제 연령대가 높아져서 30대 심지어 40대 정도 돼도 맞아요. 뭐 더 엄마 아빠가 이제 아이답게 생각해서 자꾸 키우려고 하고 이런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저희 기도 제목 많이 올라오는데 네. 정말 30대 자녀, 40대 자녀를 아직도 케어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참 많으세요. 네. 지금 저희 집도 그래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사연이 남의 사연 같지 않고 예. 일단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쵸. 요즘 젊은 친구들 신앙생활 하는 친구 거의 없어요. 그만큼 이 부분이 우리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면에서는 참 다행스럽긴 한데 또 한편 생각해보면 왜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의사소통을 못할까? 신앙생활이 의사소통을 왜 못 만들어주나 이런 이제 의문을 우리가 가져야죠.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삶이 또 교회 공동체를 잘 유지한다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인간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더 많이 배우거든요. 예. 사실 저도 인간관계에 대해서 배운 게 뭐 학교에서도 아니고 또 정신과 과정에서도 사실 냉정히 그보다 더 아니고 중고등학교 때가 더 많이 인간관계를 배웠어요. 예. 그리고 그때 배우면서 성경을 읽고 이 말씀 속에서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이 관계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정신과 공부하면서 보니까 다 그 안에 담겨 있더라고요. 말씀 속에서의 관계요. 네. 뭐 그런 것들도 진짜 공부해보면 정말 재밌겠네요. 재밌어요. 네, 창세기만 봐도 예. 그 인간관계의 그 오묘함이 정말 많이 담겨 있어서 나중에 그런 걸 인트로 코너로 넣어야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 볼 때 엄마가 일단 아이에게 뭔가 해주고 싶다라는 부분에 더 많은 부분을 내가 하지 않아야 할 것을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예. 하고는 싶으나 그리고 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하지만 이제는 벌써 24살이잖아. 내가 더 이상 이거는 이제 내가 그만해야지 하고 본인이 하지 않아야 할 것을 엄마 입장에서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좋은 사람이라는 어떤 개념을 만들 때 좀 더 이렇게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게요. 기질적으로는 사실 그거는 인간의 반 정도도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내향적이고 소극적이에요. 네. 원래 그래요. 그쵸. 기질적으로. 하지만 그런 사람도 인간관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요. 뭐 남들 나서서 하지는 않지만 잘 맞춰주고 옆에 있어서 항상 이렇게 감초 역할 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향적 소극적인 어떤 특성을 꼭
바꾸려고 하다기보다도 이 부분 안에서 친밀감과 순응성을 잘 키우는 어떤 부분을 또 배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네. 이번 같은 경우 이 아들은 어떻게 보면 본인 자신도 사실 이게 문제야라고 고민을 한다면 나는 어떤 기질인가, 나는 어떤 성향인가, 나는 대인관계에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먼저 잘 분석을 받아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3062님 사연 이어서 할게요. 너무 가까이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피곤합니다. 운동시설 같은 곳에서 아저씨나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싫다는 표현을 했는데도 계속합니다. 굉장히 생활 밀착형 고민을 보내주셨어요. 네, 여성인지 남성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네. 이제 꼬이는 사람이 있어요. 네, 진료할 때 정신과 의사들도 너는 어떤 환자 꼬이지 이렇게 농담처럼 오.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있군요. 네, 저한테도 좀 꼬이는 환자가 있어요. 네. 흔히 얘기하는 좀 이 불안정한 환자들이 많이 꼬여요. 예. 그럼 나는 조금 더 차분하고 얌전한 환자 만나고 싶은데 왜 저런 환자들이 주로 오나? 이렇게 생각을 어떻게 소문 듣고 왔나?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안정하면 좀 활발한가요? 근데 왜냐하면 네. 제가 굉장히 무뚝뚝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바늘로 이렇게 찔러도 피 안 날 것 같이 약간 이렇게 냉정한 면이 있어요. 꼿꼿하게 이렇게. 네. 병원에 지금 제가 방송을 벌써 이제 반년 정도 하니까 소개받아가지고 네. 오는데 실망하는 분들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참고하세요. 저는 길게 상담하지 않거든요. 지금 예. 이 방송처럼 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여서인지 불안정한 사람이 와서 제 앞에서 자꾸 자기 불안정을 자꾸 보여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럼 저는 아무 흔들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쳐가지고 풀이 죽어서 그냥 차분해져야겠다 하고 차분해지는 건지 좀 나아지는 환자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하여튼 그렇게 꼬이는 거예요. 네.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분이 어떤 식으로든 사람이 꼬이는 특성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을 먼저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이 싫다는 표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표현은 수정이 필요해요. 네. 근데 본인은 잘 몰라요. 그래서 본인이 싫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그게 객관적으로 남들 보기에 어떤 느낌인지를 좀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친구든 누구든 같은 운동시설을 데려가서 야 내가 하는 거 좀 옆에서 봐. 그리고 내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봐. 그러면 나중에 봐서 야 너 그거 싫다고 표현한 거 맞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확실하게 표현을 자긴 했다고 했는데 네. 상대방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든가 이럴 네. 수 있군요. 그리고 그 표현은 야 사람을 더 끌어당기더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눈치를 보고 싫다는 표현보다 좀 다른 표현을 해야지 거절이 더 정확하게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상대를 봐가면서 이제 표현의 수위나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너무 자기 마음에만 앞서가지고 똑같은 표현만 자꾸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 혼자는 극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꼭 다른 친구나 이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해서 한번 자문을 좀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사연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그 5128님 사연 제가 읽었었는데 그 학교에 많이 빠져서 학교를 그만두는 게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물어보셨던 사연, 그리고 또 비슷한 게 있어서 같이 소개해드리면 0754님께서 전원중학교 3학년 별든 엄마시라고 하시면서 1학년 후부터 학교를 계속 안 가가지고 대립을 많이 하신다고요.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병원도 다니고 상담도 해봤고 많이 해보셨다고요. 사랑으로 하다가도 도움을 또 화가 나면 매를 들 때도 있으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은 방법인지 방법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좋은 방법 아무리 알려봤자 소용없습니다. 힘들어서 못해요. 그래요. 네, 그렇잖아요. 막 이게 개념으로 제가 이렇게 좋게 아무리 얘기해도 사실 막상 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를 하루 이틀 매일 대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처음에는 좀 용납도 하고 오냐오냐 하다가도 이제 화가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때리기도 하고 막 욕하기도 하고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 포장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있는 그대로 고민이 되고 저한테 오는 학생들 문제가 있어서 오는 학생들 중에 상당수는 결국은 학교를 그만둬요. 그렇군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기본적으로야 우리가 학교를 보내려고 애를 쓰죠. 하지만 학교를 그래 안 갈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막 으면 안 돼요. 일단 거기서부터 얘기를 해서 학교를 안 갈 수도 있다라는 이 선택지까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부모님과 같이 고민을 할 단계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학교는 다닌다고 쳐도
그냥 그야말로 몸만 걸치고 그가 갖고 있는 관심사나 이런 거에 따라서 더 많은 것들을 다른 쪽에 추진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 아이들이 확실히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되는 게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네. 5128님은 그렇고 0754님은 그래도 1학년 때부터 학교를 계속 안 가가지고 고생을 하셨는데 그래도 3학년이 잘 됐고 고등학교 이제 갈 수 있게 기도 부탁도 하셨고 그런데 조금 더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지 0754님이 이제 그만두시는 건 선택지에 없으신 것 같고 고등학교에 잘 가길 이제 원하시는데 네, 그것도 마찬가지죠. 네. 선택지가 고등학교 안 갈 수도 있다는 선택지도 생각을 하셔야 열어놓고 됩니다. 네. 네네. 왜냐하면 사고가 벌써 우리가 딱 하나의 흐름에 막히면 대안을 잘 못 찾아요. 그래서 네. 대안에 있어서는 충분히 일단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중학교 3학년까지 애써서 다니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이한테도 훨씬 더 그것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이는 그 경험이 또 어땠는지도 얘기를 해보시고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다른데 그런 입장에서는 어떤 경험을 하고 싶은지도 물어보고 그래서 이게 반드시 고등학교라는 학교 과정에 너무 매이는 게 아니라 너는 일단 중학교라는 레벨 1을 끝냈다. 이제 레벨 2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게 좀 하고 싶은지 이거를 들어보는 거죠. 그에 맞춰서 고등학교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흡사한지 아닌지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아요. 네. 물론 저도 병원에서 다른 대안들 많이 제안하지만 사실 학교 보내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 여러 현장이 학교를 제외한 다른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은 너무 많이 열악해요. 그래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학교에 붙잡는 거지 대안이 어느 정도 마련되면 꼭 학교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궁금해요. 이제 막 사랑으로 하다가 화가 나면 매를 들었다가 하신다고 하는데 이건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막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뭐 사랑으로 하다가 화가 났을 때 매를 드는 거 아니면은 화가 났을 때는 좀 이런 방법으로 승화를 하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일단 매를 드는 거는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죠. 예. 다른 게 그 이유가 아무리 많아도 아이가 유일하게 기억하게 되는 건 매 때린 거 그거 하나밖에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나중에 보면 다른 사람 관계에서도 이러저러해서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경험 하나 했는데 그 경험 하나만 취급해서 상대방 나쁘다고 취급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면에서 일단 매를 드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매를 들고 때리고 싶다라는 말까지는 할지언정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지 않는 정도 전에서 끝나는 게 좋고요. 예. 내가 너한테 지금 때리고 싶을 정도로 미운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니라고 둘이서 상의하는 것도 좋아요. 보통은 그렇게 하면 아이는 말도 안 되는 부분 이제 하죠. 애가 잘못은 100을 했는데 해결책으로 한 1에 해당되는 정도로 나 이거 할게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듣고 기가 차죠. 저희 어릴 때 뭐 몇 대 맞을래 그러면 한 대요.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네. 근데 그걸 받아줘야 돼요. 그래? 그걸 받아주면 아이가 그것으로 상쇄되지 않는다는 건 알지만 충분히 그걸로 엄마가 허용해줬다는 걸 어느 정도는 배우기 시작하고 예. 그거 하나로 조금씩 자기가 책임이라는 걸 배워요. 그러니까 꼭 엄마 입장으로만 기준을 잡지 말고 아이가 그걸로 대신 하겠다 그러면 오케이라고 받아주는 태도는 중요합니다. 네, 정신의학과 전문의 최희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